내 청약은 날아간다고 보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테마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번 시리즈의 제목은 내 재산 지키기예요. 이거를 보시는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을 변호사가 알려주면 이거는 좀 너무 못된 거 아니니?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도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되게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 영상을 보시는 이때만큼, 제가 이걸 찍는 만큼은 저는 채무자 입장에서 일해야 되는 그런 변호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내 재산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왜? 법을 모르는 거랑 아는 거, 그리고 내가 아는 법을 나의 상황에 맞게 조리 있게 사용하는 거는 도의적으로는 나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내 재산을 어떻게 지키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청약통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 젊으신 분들이 의뢰 되게 많이 하세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사실은 젊으신 분들은 돈을 번 지가 얼마 안 되고, 그 다음에 불로소득, 금융소득, 투자소득이라는 게 좀 희한한 시대가 됐어요. 주변에 주식으로 얼마 벌고 코인으로 얼마 벌고 부동산 사가지고 대박나고 잃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이런 사람들 보면 벼락거지가 된 느낌이 분명히 든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경우에 소외감을 느껴요.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하시거나 아니면 돈에 대한 개념이 조금 없으신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무턱대고 빌려서라도 코인을 한다거나 주식을 한다거나 이런저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쨌든 뭐 성공하셨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다 실패할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투자가 실패를 한다. 그러면은 결국엔 회생을 신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냐면, 젊으신 분들 중에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돈이 꽤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청약통장은 돈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야. 시간이 문제거든요.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금융사에 많은 채무들이 있어. 신한은행, 국민은행도 있고 뭐도 있고 카드사도 있고 빚이 엄청 많아. 근데 내 채권사 중에 한 명이 청약통장 채권사야. 어떤 얘기냐면 10년 동안 한 달에 3만 원씩 부은 사람이 있어. 그럼 보세요. 1년에 36만 원씩 360 정도가 청약통장에 모여 있을 거잖아요. 이 360만 원이 아주 큰 돈은 아니에요. 다만 이 10년이라는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이고, 청약통장에서 청약 점수를 확인할 때 10년이면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점수가 반영이 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신한은행에 빚이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내가 회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든 금융사가 정보를 공유하는 게 아니고, 채권사가 아는 은행이 내가 회생 신청을 했다고 해서 자기네 청약통장을 상계 처리해서 가져가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받을 돈이 없는데 뭘 청약통장을 왜 건드려요? 건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회생 신청을 하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야. 신한은행에 360만 원짜리 청약통장이 있어. 근데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받은 거야. 그러면 문제가 돼요. 왜냐?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상계적상이라는 거의 문제거든요. 채권자는 내가 받을 돈이 있고 줄 돈이 있다면 쉽게 얘기하면 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1000만 원 받을 게 있고 1000만 원 줄 게 있으면 안 주고 안 받을게 이러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회생에 들어갔어. 회생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회생은 돈을 안 갚는 거 아닌가? 회생은 금지 명령이 나왔으니까 채권자가 나한테 추심을 못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채무자회생법에 보면 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예금을 해놨어. 그리고 10년 동안 청약통장을 계속 납입을 했기 때문에 개시결정 이전에 생긴 은행에 대한 나의 청약 예금 채권이야. 그리고 언젠가 내가 돈을 빌렸어. 당연히 회생 이전에 빌렸겠죠. 이 돈을 못 갚아서 회생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개시결정 이전에 은행에 내가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예금 채권과 은행에 내가 돈을 갚아야 되는 채무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은행에서는 회생 신청하고 상관없이 상계를 칠 수 있다는 거야.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 청약통장이 채권사 은행에 있는 경우에는 이 채권사 은행의 채무를 갚기 전에는 내 청약은 날아간다고 보셔야 돼요. 금지 명령이 나와도 개시결정 이전에는 상계 칠 수가 있더라고요. 물론 청약통장 가입 내역이 거의 없거나 지금 빚도 못 갚는데 청약까지는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놔두시면 돼요. 하지만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되게 오래됐고 그런 분들은 이 기간이 아깝단 말이에요. 돈을 떠나서. 그리고 내가 회생한 이후에 또 청약도 한번 넣어보고 싶고, 젊은 분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청약통장 살리고 싶은 분들은 방법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청약통장과
관련되어 있는 같은 금융사인 채무를 없애셔야 돼요. 그걸 없애는 방법은 뭐냐? 지인 찬스라도 하셔서 이걸 일단 꺼야 돼. 그러면 청약통장이 날아가진 않아요. 국민은행에 청약이 있다. 국민은행에 대출이 있어. 대출 안 끄면 청약 무조건 날아가는 거야. 예외적인 경우는 또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농협에 내가 청약이 있단 말이야. 근데 농협은행에 대출은 없어. 근데 농협 카드를 내가 쓰고 있어. 그런 특수한 경우에요. 농협 카드와 농협은행은 다른 경우긴 하지만 농협 카드 채권을 농협은행이 추심하게 돼 있어요. 농협은행의 청약통장을 농협카드에 카드대금 채권으로 상계를 칠 수가 있더라고요. 요거 신한은행이랑 신한카드는 그게 안 돼요. 회사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농협은 좀 특수했어요. 그래서 농협에 만약에 청약이 있다면 농협 카드 대금 있잖아요. 그거 다 갚으셔야 돼요. 안 갚으면 이거 상계 들어와요.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청약통장이 있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살려야 되는지 안 살려야 되는지 일단 판단하세요. 가입 기간이 너무 길고 조금만 갚으면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살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같은 채권사 은행에 있는 채무는 모두 없애셔야 돼요. 농협 같은 경우는 농협은행에 대출이 없더라도 농협 카드 대금은 끄셔야 돼요. 이 농협은행하고 농협카드와 비슷한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기업은행이라든가 별도의 카드사가 없는 은행 이름으로 나오는 카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보통 빚이 달고 많이 나오는데 그런 데들은 이 카드 대금 자체를 은행이 갖고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 그 다음에 반대되는 채권 요거를 상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청하시기 전에 청약통장이 있고 청약통장을 살리고 싶으시면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은행과 그 은행 이름으로 된 카드를 쓰고 계신지 이거를 대리인한테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그 카드 대금을 갚지 않았을 경우에 상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저도 뭐 정확하게 다 기억은 못하기 때문에 여기 그 밑에 요 설명란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남겨드릴게요. 일단 신한은행 신한카드는 상계 안 돼. 그 다음에 우리은행 우리카드도 상계 안 돼. 국민은행 국민카드도 상계 안 돼. 다만 농협은행 농협카드는 상계돼. 그 다음에 기업은행 기업카드도 상계돼. 아시겠죠? 대표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요 문제되는 것들은 저희가 쫙 정리해서 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약통장을 꼭 지키셔야 하시는 분들 요 동영상을 참고를 하시고 청약통장을 지키신 다음에 회생 끝나고 청약통장을 이용해서 청약에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